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 켜내면서 안정적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8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매도세 나타내고 있지만 기관 투자자가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이끌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 1% 가깝게 상승세 나오고 있습니다. 720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닥 안에서 500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을 사나 봤더니 미용 쪽에 현재 좀 거래 대금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클래시스, VT와 같은 기업들 중점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 흐름과도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 FOMC 결과 그리고 트럼프의 발언 등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파월풋은 없었지만 그래도 트럼프의 발언 호재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또 옵션 만기일인 만큼 장 후반까지 변동성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열어두고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간밤에 FMC가 있었습니다. 금리는 동결이 됐는데 막상 FMC를 기다린다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FMC가 끝나고 나서 보니 FMC의 영향력은 사실상 시장에 크게 없었습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움직이는 것만 봐도 사실상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이 될 것 같은데 오늘 헤드라인 뉴스들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라는 요 제목이 붙는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실적을 낸 기업들, 왜 긍정적인 실적을 냈나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좀 빠지는 SM 함께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업종이 오늘 JYP 엔터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SM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굉장한 실적을 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도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실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발행된 증권사 리포트와 함께 만나보시면요. 대충 감이 좀 잡히실 것 같습니다. 신인, 실적, 모멘텀 모두 다 우수한 기업이 SM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적도 좋고 사실 SM과 같은 이런 엔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인이 가장 중요한데 이 신인 모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잘 되는 집이다라고 간결하게 표현된 리포트도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미들 구석에 있는 강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신인과는 약간 좀 거리가 먼 이야기였는데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SM에게는 그러한 강점이 있다라고 딱 꼬집어 말하는 리포트도 있었고요. 호실적은 계속된다라면서 이번 1분기만 호실적이 아니라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호실적이 계속된다라고 보는 증권사도 있었습니다. 일회성 빼도 잘했다.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잘 나온 게 일회성에 관련된 또 그러한 비용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좋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복잡할수록 간단하게 생각하자라는 제목의 리포트도 있었고 강력한 카탈로그의 힘이라는 제목의 리포트도 있었습니다. 좀 종합을 해서 보자면은 이번 1분기 실적도 좋았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도 괜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연차부터 고연차까지 다양한 아티스트를 가지고 있는 게 SM인데 거기다가 모멘텀까지 한 스푼 더 있다라는 게 대체적인 증권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 함께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1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다시피 2,31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5% 넘게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SM이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은 영업이익 덕분이었는데요.
영업이익은 3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연결 기준으로 했을 때 109% 넘게 성장세를 이뤄냈습니다. 엔터 기업인데 영업이익단에서 세 자릿수 이상의 성장을 이뤄냈다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정말 많은 증권사, 사실은 하나의 증권사도 빼놓지 않고 모든 증권사가 SM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보나 봤더니 15만 원대에서 16만 원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보시다시피 영업이익단이 109% 넘게 성장세를 이뤄냈는데 낮은 기저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 3분기, 4분기에도 낮은 기저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2025년 종속 자회사들의 체질 개선도 있을 것이고 에스파라이즈, NCT 위시의 활동이 기대된다라는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1분기 어쩌다가 이렇게 긍정적인 실적을 낸 건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증권사 리포트에서 약간 눈치채셨겠지만 이번에는 일회성으로 뭔가 조금 더 매출이 잡힐 만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실적 하나하나 따져보면요. 먼저 음반에서 굉장한 실적을 냈습니다. 하츠2하츠 그리고 SM타운 등 음반에서 92만 장이 팔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월드 투어가 반영이 됐는데 사실 엔터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콘서트로 벌어들이는 이 금액입니다. NCT 127, 에스파 모두 다 월드 투어를 진행을 했고 요 비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분기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낙 연말인 2014년 4분기에 괜찮은 실적을 냈었기 때문에 2025년 1분기에는 분기 대비해서는 좀 역성장했겠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다시피 콘서트 매출액 추이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어떤 매출이 발생했나 봤더니 중국향 음원 계약과 관련해서 일회성 음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서만 220억 원에서 230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증권사에서 이 부분을 캐치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SM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요. DOU 연결 편입 효과로 이번에 2,400억 원 넘게 역시나 마찬가지 효과를 봤습니다. 여러모로 좀 좋았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시다시피 일회성 음원 매출 이번에 좋았는데 여기서 좀 주목을 해보셔야 할 단어가 중국인 것 같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잘 나가는 아티스트들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작일 것이다. 지금 1분기에만 이렇게 일회성 매출이 발생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중국 문이 더 열리게 되면은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앞으로 정말 대단히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증권사의 커먼트가 꽤 많았습니다. 그 이외에 또 SM이 가지고 있는 강점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앞서서 보셨다시피 SM의 경우에는 고연차부터 저연차 아티스트들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공백 없는 실적을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2분기에 활발한 음원과 음반 활동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4월에 NCT 위시 그리고 카이의 NCT 위시와 카이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앨범을 발행하기도 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2026년도 기대해 볼 법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신인 보이그룹 덕분입니다. SMTR25라고 하는데요. 개인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지금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5명의 연습생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그룹이라고 하고요. 이미 여론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엄청난 팬이 벌써 생겼다고 하는데 앞으로 2026년을 그렇기 때문에 저연타 아티스트에서 한 번 더 기대를 해볼 법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2분기에 또 많은 아티스트들의 앨범 발매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도영의 정규 앨범, 라이즈의 정규 앨범, 그리고 아이린과 슬기의 미니 앨범, 그리고 보아와 같은 이렇게 고연차 아티스트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있는 것도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샤이니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룹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에스파와 하츠2하츠입니다. 에스파 같은 경우에는 싱글 앨범을 이번에 발매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츠2하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싱글 앨범을 발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분기는 이렇게
빵빵한 아티스트와 함께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은 이와 같은 이유로 SM의 목표 주가를 16만 원대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지금 2% 넘게 하락하면서 12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지금보다 약 30% 높은 업사이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분기에는 또 NCT 위시, 에스파 라이즈가 컴백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2분기에는 1,533억 원의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1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아마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하면은 주가가 그만큼 따라올 것이다라는 전망 나오고 있고요. 저연차 라인업 성장세를 주목해보자라면서 이번 2분기에 나오는 실적이 결국에는 2026년의 실적을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2분기는 더 좋고 앞으로 중국에서 기대해보자라는 의견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약간 좀 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기회를 볼 수 있을지 결국에는 호실적을 기록하는 기업들 주가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엔터주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업종별로, 종목별로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헤드라인 선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AI 반도체 수출 통제 폐기 소식이 미국 측에서 들려온 가운데 반도체주의 동반 강세 눈에 띄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마련된 AI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폐기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는 15일 발효 예정이었던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통제 계획을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된 이 계획은 전 세계 국가를 세 등급으로 나눠서 AI 반도체를 차별적으로 수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개별 국가와 협상을 통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라는 전망 속에 반도체주 전반에 안도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소식인데요. 오늘 1분기 실적 부진이 좀 예고되면서 나란히 약세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카카오의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오전 공시를 통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6.3% 줄어든 1조 8,637억 원, 영업이익은 12.4% 줄어든 1,05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망치를 밑돌았고요. 이 부문별로는 콘텐츠 부문의 매출액이 16% 감소했고 게임 부분 매출액도 4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네이버 역시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네이버에 대한 목표 주가도 내려잡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APR은 1분기 깜짝 실적 속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역대 최고가를 다시 쓰기도 했는데요. 오늘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APR 올 1분기 매출액이 2,660억 원, 영업이익 54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8%와 97% 늘어난 규모로 모두 역대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화장품과 뷰티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2% 증가했고요. 대표 브랜드인 매니큐브가 해외 시장에서 인기를 크게 모은 것으로 보이면서 1분기 해외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86%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네, 지능형 로봇 전문 기업인 나우로보틱스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인데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공모가 대비 170% 이상 오름세 보이면서 더블이 넘는 급등세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2016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기존의 로보틱스 업체가 로봇 하드웨어 시스템을 통합 업체를 통해서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로봇 개발을 바탕으로 솔루션 기반의 기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앞서 기관 투자자 대상의 수요 예측에서도 흥행에 크게 성공한 바 있는데요. 최근에 바짝 마른 IPO 시장에 담비 같은 IPO 성과였다라는 평가 받아갑니다. 4가지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번엔 증권가 전화 연결 통해서 보다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도곡 WM센터 김경국 과장 만나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가지 뉴스를 전해드렸는데 어떤 소식에 오늘 주목해 보셨을까요?
오늘은 APR 관련된 말씀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1분기 실적 부분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적이 좀 좋았던 이유는 일단 글로벌 전 지역에서 가파른 수요 증대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매출이 상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뷰티 쪽 선진 시장과 신흥 시장의 이제 동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 글로벌리 이제 경쟁력이 좀 강화되는 측면에 들어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번 APR의 1분기 실적은 일단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작년 4분기 성수기를 넘어선 실적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주가 반등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 동기에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44% 정도 됐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을 열어보니 일단 71%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오고 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상승의 주요 트리거가 된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는데 일단 미국 진출 이후 제품 효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후기가 꾸준히 쌓이면서 제품 효과에 대한 입증이 좀 있었고요. 또 소비자 주도의 바이럴이 일단 강화되면서 브랜드 인지도와 매출이 성장하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APR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늘 이제 급등했던 것만큼 잠시 숨고르기 국면은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도 양호한 흐름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일단 유니드라는 종목 가져와 봤고요. 일단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287억 원이 나왔고요.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를 무려 28% 상회하는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2분기 또한 일단 실적의 기대가 좀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287억에서 2분기에는 438억으로 일단 큰 폭의 성장이 증권가에서는 이제 전망이 되고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국내 중국법인의 판가 인상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이제 레깅 효과가 반영되기 2분기에는 시작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로 들어서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일단 계절적인 성수기에 진입함으로 인해서 판매량도 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염화 칼륨 가격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레깅 효과가 25년 내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25년 온기로 일단 실적 성장세가 두드러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일단 칼륨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에 극소량이 사용되기 때문에 수요가 매우 비탄력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 영향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다. 그래서 관세 영향에서도 자유롭고 실적 부분도 올해 온기로 성장하는 모습을 내내 보여줄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밸류에이션이 아직 굉장히 저평가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현재 주가 수준이 PBR 0.5배 그리고 PER이 5배 수준에서 이제 극도의 저평가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매수 유효한 자리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12만 원까지는 상승이 유효해 보이고 순절 라인은 7만 8천 원 정도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니드에 대한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윤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안에서 사는 기업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쪽으로 집중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PR 자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KB금융입니다. 네 번째로는 LIG 넥스원, 다섯 번째로는 삼양식품 자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호실적인 기업들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카카오, 네이버 1, 2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네 번째로는 현대로템, 다섯 번째로는 LG 에너지솔루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ABL 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가운데 업종별로 보시면 미용 쪽을 오늘 시장에서 강력 매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서 APL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약 에스테틱 쪽으로 오늘 시장 기대감 커지고 있는 가운데 클래시스 두 번째 자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VT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에코프로 BM,
5번째로는 동방 메디컬 자리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HLB, 두 번째로는 휴젤, 세 번째로는 알테오젠, 네 번째로는 피롭틱스, 다섯 번째로는 테크윙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매수하고 또 매도하고 있을까요?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합니다. 외국인의 선택은 삼성전자, 기관의 선택은 SK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항공우주, 세 번째로는 한화솔루션, 네 번째로는 신한지주, 다섯 번째로는 현대로템 자리하고 있습니다. 방산주 그리고 태양광주 오늘 시장에서 골고루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네이버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인데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좀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LIG 넥스원, 네 번째로는 기아, 다섯 번째로는 삼성전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보시다시피 VT 쪽으로 오늘 강력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외국인 투자자도 VT 쪽으로 강력 매수 흐름 들어왔는데 오늘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SMCG, 네 번째로는 리노공업, 다섯 번째로는 고영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신규 상장주 나우로보틱스 자리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SM, 세 번째로는 ABL 바이오, 네 번째로는 올릭스, 다섯 번째로는 데브 시스터즈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 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줄 만루 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연준의 FOMC가 있었습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파월 풋은 없었는데 그래도 오늘 양시장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살펴볼게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판세 어떻게 읽고 계실까요? 네, 오늘 시장 판세 그냥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 항상 얘기하던 그대로입니다. 제가 갑작스럽게 끝까지 갔을 때 막다른 길목에서 유턴을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파월 의장은 과거 벤 버냉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대응이 빠르지 않다라는 것이 이게 단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뚝심 있게 밀고 간다라는 것이 묵직한 이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서는 가장 또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FOMC는 그냥 파월의 뚝심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파월뿐만 아니라 FOMC 연준 위원들 전체적으로 이제 뚝심 있게 진행하고 있다. 트럼프에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반기 되면은 그리고 6월부터 해서 하반기까지 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두 번이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이 경제 지표가 조금 흔들리고 하면은 최근에도 왔다 갔다 하고 있죠. GDP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고 지표는 조금 떨어지고 관세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수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 조금 더 가속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면 됩니다. 결과는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FOMC 연준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려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6월 점도표 보시면 편안하게 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도 좀 편안하게 안도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좋은 이유 중 하나가 실적 발표 시즌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세 때문에 너무나도 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간과하고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실적 좋은 종목들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조금 안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춤하니까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체크하면서 가면은 그냥 편안한 시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빠르게 급등한 종목들만 여러분들이 차익 실현하고 순환매 돈은 바닥권에서 실적이 좋은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로 교체해 가면서 순환하면은 아주 좋은 시장이 된다라는 거 꾸준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장 어떻게 됐다?
우리가 관세 리스크 때문에 과도하게 밀렸지만 이 부분은 다 해소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쉬어도 되는데 지금 휴식하지 않고 지금 2,600 쪽으로 붙어가고 있는 것 제 생각보다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와서 730포인트 이 구간이 강한 저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의미는 중간 저항 정도로 가지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저항받으면서 한 열흘 정도, 한 2주 정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구간 넘어가면은 이번에 봄에 제가 이 바닥권 구간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최소한 780포인트 돌파 시도 정도는 할 거고 이 구간을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봄 안에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월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아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렇게 뭐 680은커녕 뭐 630도 유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고점 돌파냐라고 하셨을 텐데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봄은 아직도 한 달 보름 이상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시간적으로도 좋은 구간이고 휴식 구간도 잘 취했으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정고점 부근은 어렵지 않게 터치한다. 넘어가느냐가 관건이 된다라는 건데 빠르면 5월에도 한번 돌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움직임입니다. 뭐 그 안에도 한번 이제 쉬는 흐름이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나올 수 있지만 코스닥은 먼저 횡보를 했기 때문에 또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 시장은 안정적인데 우리는 그럼 또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에서 수단매를 노려보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닝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오늘 카카오가 실적을 발표하고 내일은 또 네이버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이 AI 섹터에 관련된 종목들인데요. 네카오 엇갈린 실적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참 그림이 참 너무나도 귀여운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AI 쪽으로 전환하는 속도나 아니면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느리지 않느냐. 그리고 정말로 이게 필요한 기능인가 애매하다라는 정도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카나나를 발표하면서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당연히 안 좋았고요.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질 것인지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 내일 발표가 나는데 네이버는 이제 검색 엔진 같은 경우도 이제 AI 쪽으로 많이 이제 전환을 하면서 광고 매출이 증대되고 하는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네이버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그러면 AI 관련 쪽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오늘 종목들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시즌인 만큼 실적에 따라서 주가 희비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볼 수 있는 AI 관련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득점 낼 수 있는 안타 종목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안타 종목으로 네이버 꼽아주셨어요. 오늘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한다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 주가가 5% 이상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좀 있는 건지 좀 우려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이버에 대한 의견 전달해 주시죠.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휴식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해서 꾸준하게 모아오고 있다. 최근 한 반년 정도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외국인 매수 1, 2위를 다투는 종목이 바로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그 미국에서 투자 관련해서 이제 삼성과 카카오가 미팅을 하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기대감은 가질 수 있지만 확실한 것은 네이버가 아닌가 싶어요. 네이버는 이미 인텔에서 아시아에도 이 정도로 AI에 진심인 기업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다라고 하면서 카이스트와 함께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나가는 기업이구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관심을 갖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우리나라 쪽에서는 이제 딥시크가 이제 뭐 좋은 성공을 거두기 시작하면서 오픈 소스 진영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AI 진영에서도 우리도 이제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오픈 AI의 그 아성을 무너뜨린다라기보다는 틈새 시장이 생겼다라고 생각해서 그 구간을 이제 비집고 들어갈 이제 타이밍을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딥시크가 그 구간을 마련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LM 사업 그리고 과거부터 이제 하이퍼크로브 X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네이버는 그동안 역량을 꾸준히 강화하고 있었고 클라우드 서비스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압도적인 1위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비용 절감이나 빠른 상용화 같은 기대감으로 연결되면서
이번 실적 뭐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혹시나 조금 속상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오히려 밀린다라고 하면은 오늘도 그렇고 밀리면은 저점 매수 구간이구나,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보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오히려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비중을 좀 크게 가져갈 수 있고 안정적인 종목으로 안타 종목 선정해 드리는데 네이버는 지금도 변함없이 저의 안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의견 전해 들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꾸준히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내일 나올 실적 발표 결과도 잘 뜯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2루타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의 2루타 종목은 크라우드웍스 선정해 주셨네요. 이 종목은 또 우리 만홈런 종목 사기권에 위치해 있기도 한데 아직도 상승 여력 있다고 보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면서 이제 조정 구간 노리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간에 대해서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크라우드웍스는 지금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기회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짧게 치고 빠질 수 있는 2차 반등 구간 여러분들이 노릴 수 있을 것 같다.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해서 2루타 종목을 이제 트레이딩 종목 많이 소개해 드리는데 그에 가장 걸맞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2루타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캔디 카메라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죠. 3억 다운로드 그리고 이제 뭐 다이어트 코칭 AI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개인 고객사만 노리는 게 아니라 이제 SK 쉴더스 같은 이런 고객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AI 어시스턴트 계약을 통해서 이제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앞으로 매출이 성장할 수 있구나라는 것 또한 느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드웨어 쪽은 강해도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약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역량을 좀 펼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부터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치고 빠지고 하는 전략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최근의 급등 흐름을 지금 충분히 시켰으니까 이 과열 구간 넘어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멋진 수익률 추가적으로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크라우드웍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렸습니다. AI 테마 안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트레이딩 관점으로 살펴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장타 노릴 수 있는 3루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루타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골라주셨어요. 폴라리스 오피스 역시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죠. AI 테마 나올 때마다 언급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좋아하고 선호하는 기업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이력서를 잘 쓰면은 어딘가에 입사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직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력서가 가장 예쁜 기업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그리고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대부분 다 적자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력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존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흑자 전환돼서 매출이 확대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AI 종목이 미래에 대한 성장성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도 안정적인 가운데 앞으로의 성장성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에 먼저 인터페이스 오피스 AI를 탑재하면서 이슈가 되었죠. 그 당시에 가장 뜨거운 남자였던 이제 일론 머스크와 함께 합작한다라는 것으로 이슈가 됐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비전 프로의 OS를 또 탑재를 했죠. 이러면서 차량용 이제 그 오피스 시장으로 진출을 해서 오비고와 함께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해 있고 이런 부분을 점차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프로그램 하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도 이제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운받아서 설치해 봤는데 PC용으로 뭐 실제로도 이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이제 멀티 플랫폼으로도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AI를 접목해서 오피스 안에서 할 수 있는 활용되는 기능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괜히 이제 관심을 갖고 이 기업에 이제 많은 매출을 이끌어다 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이력서가 가장 예쁜 종목이고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아직까지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숨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그 제가 선호하는 만큼 주가도 보답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력서가 예쁜 기업이다라고 강조해 주셨는데 그만큼 성실하게 일해온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의 성장성에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동안의 말로없는 종목들도 수익률 체크해 볼 시간입니다. 수익률 차곡차곡 잘 쌓여가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수익률은 정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폭발적으로 또 쌓아가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인벤티지 랩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죠. 55,550원 위에 안착을 하게 되면 오늘은 거래 정지가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이 과열로 인해서 경고 종목에 지정된 종목이 이 거래일 뒤까지 40% 이상 상승하면 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자연스러운 거고요. 예정돼 있던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나오션도 200%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달에는 250% 종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벤티지 랩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달성 못하더라도 뭐 232%면 거의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고점을 높이는 전략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점 높이는 전략도 계속 진행되면서 1차 목표치 달성하는 종목들 대거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1페이지에 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90%대 100%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 1페이지도 이제 전 종목이 다 이제 100%로 이제 전환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50% 아래 종목은 이제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지나면 60% 아래 종목도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1페이지는 100% 이상 종목, 2페이지는 이제 50% 종목이 밑에는 조금 남아 있겠지만 대부분 60% 이상 그리고 7, 80%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이런 말로 없는 종목들이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경쟁하면서 올라오는 게 아주 보기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핵심 종목으로 LIG 넥스원 6위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닝 시즌이라고 했습니다. 방산주들 실적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업이 또 벌써 또 70% 가까이 69% 이상 올랐다라는 소식 오늘도 들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실적에 맞게 지금 이 주가의 상승을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말로 없는 종목으로 포착해서 교육해드린 다음에 한 차례 상승 그리고 휴식 구간이 나올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 차례 휴식한 다음에 1차 목표치 달성했으니까 휴식 이후에 아마 돌파해서 멋지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실적 확실하다.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 너무 좋아한다라고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6위까지 올라왔는데 어디까지 올라간지 저도 궁금한 종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응원 앞으로 해주시면서 100% 넘어가는 것까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이제 1차 목표치 달성한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인데요. 실리콘2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화장품 쪽 그리고 미용기기 쪽, 이 뷰티 쪽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놀고 먹자 컨셉으로 해서 금요일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실리콘2 같은 경우가 드디어 또 이제 목표치에 도달을 하면서 멋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언제까지 또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 말로 홈런에 도달하는 것까지 관심 가져주시고요. 1차 목표치를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종목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티스트 스튜디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오징어 게임 2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아직 멀었나 보다 싶었는데 어느새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6월 FOMC까지 확인하고 점도표까지 보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하고 있으면은 이제 바로 오징어 게임 3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표치를 꽤 높게 잡아드렸습니다. 말로 홈런 달성하면 100% 넘는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종목이 사실 1차 목표가에 도달은 못했는데 조금 전에 있던 실리콘2보다 훨씬 더 높은 40% 가까운 수익률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습니다. 목표치에 다다란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아마 계좌가 활짝 피고 활활 타오르는 이런 봄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일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1차 목표치 도달하는 거 확인하시고 2차 목표치 말로 홈런까지 가는지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동안 모아온 이런 말로 홈런 종목들이 지금 어닝 시즌을 맞아서 더 꽃피우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활짝 만개하고 있는데 오늘 더 행복하게 활짝 웃을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와 주셨겠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말로 홈런 종목은 어떤 종목으로 또 골라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AI 관련주에답게 이제 솔트룩스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사실 기다리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부터 해서 이제 리벨리온이랑 이제 생성형 AI 솔루션 개발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또 이슈가 많이 됐던 기업이죠. 그러면서 이제 AI 관련주 중에서 대장 아니겠느냐라고 했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주가가 부진한 것 같아요. 마치 네이버가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하면서 바닥권에 모여 있는 것처럼 솔트룩스 같은 경우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올라갔느냐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 물음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도 좋은 주가는 보이고 있지만 더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자체 개발한 이제 플랫폼 루시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뭐 소규모 사용자부터 해서 기업용까지 쭉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런 멋진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기대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그에 아마 부응하지 않을까 싶고요.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AI 강국으로 이제 발돋움하겠다라고 해서 AI 강국위원회 지금 태스크포스 이 부분에도 좀 참여가 돼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이제 야당 대표가 퓨리오사 AI 방문하고 할 때도 강세를 보였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AI 100조 투자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근거 있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솔트룩스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적으로도 너무나도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33,000원 아래 구간에서는 너무나도 편안한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가격은 3만 원 초반까지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지금 구간부터 해서 음목 나올 때마다 모아가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못 모았는데 33,000원을 종가로 회복한다라고 하면 33,000원 종가로 회복하는 날 뭐 내가 부족한 물량을 다 채우시면 되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로 올라갈 때마다 이제 5,000원 단위로 여러분들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요. 1차 목표치는 이제 뭐 38,000원 구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2차는 이제 48,000원 구간까지 좀 높게 제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멀리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 관리 한번 하고 회복될 때 재매수한다라고 보시면은 아주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한 차례 급등하고 눌림목 나오는 지금 구간에서 관심 가져보시면 이 여러분들의 응원에 맞춰서 부응해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솔트룩스 오늘의 말로 홈런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2차 목표가 48,000원까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또 말로 홈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마련했던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해당 정책에 대해 지나치게 복잡하고 관료적이라면서 대체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다른 소식통들은 블룸버그 통신에 트럼프 정부는 이달 15일 발효되는 관련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정권 말인 지난 1월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국가를 동맹 및 파트너 국가, 일반 국가, 우려 국가로 등급을 나누어 구분하고 등급에 맞춰 차별적으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하는 방식이다. 앞서 로이터 통신도 지난달 트럼프 정부가 국가별 등급에 따른 AI 반도체 수출 통제 시스템을 폐지하고 정부 간 협상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 초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요 국가와 통상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도 통상협상과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당시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월 중국이 미국산 반도체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향후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이러한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하려나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인사이트K의 배종찬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다른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소장님께서 앞으로 뭐 한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쪽에서 성장 둔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제가 뭐 우선 말씀드릴 것은 뭐 트럼프 발 롤러코스터는 계속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개의치 마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주 이제 전문가나 또는 기관이나 이런 투자자분들께서는 뭐 프로그램 매물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 기법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런 상황에서도 다양한 대처 방법이, 개인들은 참 난감해요. 왜냐하면 뭔가 좀 될 것 같아서 1월 달에 우리 이데일리 TV 보면서 투자를 했는데 뭐 4월 달, 5월 달 별 변화가 없고 올라간 듯 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볼까 했더니 내려와 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되는 것이고, 제가 뭐 5년 전, 7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금가스는 계속 올라가지만 사실 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투자하는 대중적인 그런 투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환율도 좀 이 파도를 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좀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언제 좀 들어가고 빠지고. 당장 지금 우리가 이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어떤 특례를 좀 요청하는 요구서도 미국의 상무부에 보냈죠. 그런 게 네.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에서도 반도체 수요가 많은데 이걸 뭐 관세를 때리고 이럴 부분은 아니라라는 부분을 이제 미국의 협상을 앞두고 다음 주에 이제 제임슨 그리어 USTR 대표가 제주도를 옵니다. 바로 이제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이제 좋은 기회를 맞은 거죠. 그리어 대표가 왔을 때 제주도에서 그 말이야, 이번 이 한미 협상 협의의 쟁점이 뭐야? 뭐 좀 관세를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좀 팁 좀 알려줘. 이러면 또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면서 폭삭 쏘가수다. 실제 쏘은 건 아니고 한국이 정말 수고한다는 의미죠, 그죠? 네. 그러면서 좀 팁을 가르쳐 줄 수도 있죠. 다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니얼 퍼거슨 같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년에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가 현실을, 그러니까 미중 충돌이 지금은 얼음장을 놓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내년 정도에 되면 이 긴장감이 실제 양안 관계로까지 가는 거 아니냐. 상당히 불안해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인도 파키스탄이 또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국은 이제 좀 인터내셔널 폴리스, 이제 국제 경찰에서 발을 좀 빼고 싶어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지금 JP 모건에서도 HBM 성장이 좀 둔화된다. 조금 이제 들어가야 될 수요를 조금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이거 뭐 HBM 이거 소비할 필요 없지, 좀 미뤄둬,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최근에는 또 하만 카돈이 계속 인수하면서 대논이나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디오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BYD의 전장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구성하면서 삼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는 좀 더 저가 매수를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다음에 HBM은 또 반도체는 조금 매수에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이 완급과 시간표를 스스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 반면에 지금 관세 매긴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에서도 사재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미국이 무역 적자가 더 늘어났다는 건 사재기를 하는 거예요. 관세가 더 오르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모를 리가 없는 트럼프로서는 그 지표를 보면 이러면서 또 혹시라도 이렇게 우리가 적자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더 압박을 가야지. 이런 식이 되면 말 그대로 더 악화 일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되는데, 이러면서 또 바뀌고 최근에 또 러트닉이 아니라 머스크가 아니라 베센트가 좀 무게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은 아마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원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의 경우에는 이제 좀 길게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체코 원전의 본계약에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지금 오히려 속보로 들어온 것은 뭐냐면 자막 나가나요? 사전 승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일은 없다. 그냥 이렇게 인터내셔널 계약을 맺을 때는 항상 국제 계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돌발 변수가 등장을 해요. 왜? 이번에 왜 돌발 변수가 프랑스 EDF가 프랑스 전력공사가 딴지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치고 들어가고 가성비, on time, on budget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해진 비용을 가지고 공기를 딱 맞추는 건 대한민국밖에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력원자력, 대우건설, 지금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앞으로도 저는 원전 쪽은 계속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들어와서 난데없이 탈원전 이렇게 너무 또 이걸 표방해 버리면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정책적 부분은 여러분들 좀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건 여러분들 지방법원에다 낸 거고 지금 체코 정부가 딴지를 거는 게 아니에요. 체코 정부는 사전 승인 바로 해서 우리는 전개를 진행하라는 거 늦출 수가 없어. 지금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두코바니는 손해바니가 되는 거예요. 두코바니가 아니에요. 손해바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는 크게 두 축을 보면 이렇게 최근에 롤러코스터 장세에도 좀 믿고 그러니까 믿고 보는 투자는 뭐냐면은 이 원전과 조선 이쪽은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신을 가지고 접근 물론 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런 속성이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원전 쪽은 사실 약간의 노이즈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볼만한 섹터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곳이 외환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달러가 좀 내려오고 원화 강세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정이 돼 가는데 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이제 10일부터 이제 전면에 나서는 사람이 러터닉도 아니고 그다음에 나바로도 아니고 말 그대로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는 재무장관 월가 출신이죠. 베센트입니다. 베센트와 이제 중국의 부총리가 만나는데 이게 좀 완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미중 충돌 속에서 우리가 격화돼서 전 세계적인 여파가 미치는 거. 이 부분도 미국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미국으로서는 흑자냐 적자냐도 중요하지만 중국의 기세를 꺾어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각의 대중 전문가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은 중국이 고개를 숙이고 들어올 수 있지만 언제 더 고개를 쳐들고 미국을 제압하려고 들지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칫 아시아 강세에 추종하는 환율 하락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상태는 그렇죠. 우리가 1,480원 하던 것도 1,380원까지 내려갔죠. 근데 조금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등락을 거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출 기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환율의 영향을 받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일본하고도 플라자 합의 시즌 2를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대미 흑자를 보는 건 말 그대로 이제 미국이 적자를 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자꾸만 환율에 대해서 간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7월 달에 이야기하는 우리와의 줄라이 패키지에도 환율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율 부분은 상당히 관련된 기업이나 투자를 하시더라도 좀 신중하고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창용 하는 총재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환율이 좀 안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냐하면 본인이 IMF 출신이에요. IMF 국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 그래서 이런 환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투자 지표 중에서 좀 신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환율이 그래도 한국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분위기도 최근 들어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최근에 또 황제주를 노리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삼바가 100만 원이 넘죠. 근데 이제 한때 좀 이걸 아승에 도전했던 것이 고려아연인데 고려아연 이야기는 깊숙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MBK까지 이야기해야 되니까. 근데 작년 12월 때 24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고려아연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지금 70만 원까지가 내려갔죠. 근데
자, 또 하나 우리가 역시 무서운 게 뭐냐면 불닭볶음면인가요? 역시 삼양식품. 그죠.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길어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유럽 군비도 또 올라간다는 그죠.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는 또 이제 자회사가 하나 오션이고 시스템이 하나 시스템이니까 이 부분도 반영되고 자, 시간 관계상 조선업까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하나 오션이 참 대단합니다. 주목받는 게 보면은 이제 3인방이잖아요. HD 현대중공업, 조선해양,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이제 하나 오션인데 야, 요즘 오션이다 오션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죠. 미국의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얼마 전에 존 팔란 미국 해군 장관이 들어왔을 때 바로 자, 아들 돈 주니어까지 만나고 존 팔란을 거제도에서 만나요. 김동관 부회장이. 그러면서 쫙쫙 영어로 이렇게 설명. 요즘에는 영어 직통하는 게 유행이 돼요. 그러니까 영어로 쫙 설명하면서 이게 최근에 실적으로 증명이 돼요. 자, 영업이익률도 지금 1분기가 매출액이 3조를 넘어섰어요. 거기다가 지금 해양 플랜트 부분도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거든요. 플로팅 도크, 크레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많은 배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수합병을 통해서 상선, 해양, 또 특수선 생산 능력까지도 늘어나고 있어서 말 그대로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있는 것이 하나 오션인데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퀴즈, 제가 바로 답도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 어디에 투자하겠습니까? 저는 정해졌습니다. 하나 오션, 하나 이글스입니다. 하나 이글스요. 네. 네, 역시 1위죠. 네. 역시 요즘 대세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조선주 그리고 뭐 방산주까지 짚고 왔는데 하나의 약진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자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이슈들 살펴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관세 관련 이슈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역시나 미중 관세 전쟁 소식인데요. 미국과 중국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고위급 무역 대화를 가집니다. 현지 시각 10일부터 11일까지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참석 인사로는 일단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참석하고요.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 이 자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국 측 인사로는요. 중국의 경제실사로 불리는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예정되면서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한 번의 만남으로 큰 성과는 없을 것이다라는 것이 월가의 중론으로 읽힙니다. 그래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화를 가진다라는 점에서 그동안의 긴장감이 완화된다라는 점에 시장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 중국 측 소식인데요. 중국 측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민은행 중심으로 공식적인 경기 부양, 돈 풀기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급 준비율과 정책 금리를 동시에 인하했습니다. 지준율 0.5%포인트 인하에 나섰고 정책 금리 역시 1.4%로 0.1%포인트 낮췄습니다. 역시나 과학기술혁신 재대출 한도를 3천억 위안으로 확대하고 내수 촉진, 노인 돌봄 재대출 신설 역시 나서는 등 각종 경기 부양책을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기존에 예상했던 수준에 부합한다라는 평가지만 그래도 관세 전쟁 여파로 경기 위축 우려가 있던 상황에서 안도감을 주는 뉴스로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중국이 만나고 중국은 돈을 풀고 있는 이러한 뉴스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해주고 있을까요? 일단 앞서 언급드렸듯이 G2 간의 극단적인 강대강 양상이 완화된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경기 부양 움직임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협상이 끝나고 나서 더욱더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이 경기 부양에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다 보니 시선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기 부양 움직임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인데요. 일단 우리나라에서 통화정책 부문으로 경기 부양이 나타날 곳은 5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에 따라 금리를 충분히 낮출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고요. 지난 1분기에 한국의 경기가 마이너스 0.2%로 성장률 자체가 역성장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부양 관련 뉴스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나올 소식에도 귀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이슈와 기업들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GC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과 오늘 또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상승세를 그대로 타고 있고 그래도 한국 증시의 분위기가 괜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은 어떠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바로 주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APR. 사실상 지난해에도 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했었는데 오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보니까는 APR이 오늘 장중한 때는 상한가까지 안착을 했다고 99,300원대까지 안착했다가 지금 약간 좀 풀린 상황인데 지금도 상한가 안착을 다시 한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APR이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해외 매출이 좀 크게 잡히는 게 투자자분들에게 크게 좀 기대를 안겨주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 APR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오늘 화장품이 가는 거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죠. 오늘 화장품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기 때문에 APR이 오늘 뭐 실적도 좋고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의 어떤 주가는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좀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1분기 실적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일단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이 2,660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546억. 원래 전통적으로 영업이익률 20% 정도를 마크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딱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0% 정도가 꽂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분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매출이 뭐 거의 80% 가까이, 한 79%,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거의 100%, 97%, 그래서 뭐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뭐 하는 기업인지는 뭐 아시죠? 메디큐브라고 이제 화장품 흡수도 이렇게 도와주고 그다음에 뭐 탄력이 생긴다. 뭐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탄력이 이렇게 뭐 생길지는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팔리겠죠. 뷰티 디바이스가 주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화장품이랑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한 40% 초반대로 화장품 반, 그다음에 디바이스 반 정도 팔리고 있는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화장품도 지금 뭐 모공팩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 세트로 많이 팔거든요. 세트로. 어.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화장품의 실적을 계속적으로 견인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작년 기준으로 이제 올해 1분기는 더 늘어났고, 작년 기준으로 수출이 수입을 이제 넘어섰죠. 21년도에 한 23%였다가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이제 55% 넘어섰는데, 이제 시장에서 그 API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라는 분석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원가 구조예요. 과거에는 이제 OEM으로 만들었어도 지금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이 만드는 기업이 과거에 그 APR 이 뷰티 디바이스를 만들던 같은 회사라는 얘기가 시장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평택에다가 이제 그 자체 공장을 24년도에 만들면서 설계랑 뭐 연구도 자체적으로 하고 생산도 자체적으로 하니까 비용이 좀 절감되네요. 그렇죠. 판매 금액 대비해서 원가율이 10% 중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회사 입장은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조금 뭐 너무 비싼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장 비교군들이 사실 뭐 동국제약 실질적으로 작년에 동국제약, 마데카 프라임이 APR보다 성장은 더 했습니다. 성장률은 더 높은데 규모 자체가 뭐 APR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동국제약이 이제 비교가 안 되고 있는데, 뭐 일본 기업이랑 이제 LG랑 많이 좀 비교를 하고 있는데, 일단 가격적으로는 사실 그 일본 야만이랑 그 LG 이제 프라일이랑 가격적인 비교는 좀 힘들죠. 워낙 비싼 고가 제품들이니까. 그러니까 APR 같은 경우는 물론 계속적으로 신제품 업데이트하면서 어떤 가격도 좀 고가 제품도 내놓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캐시카우 역할은 이제 중저가 제품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이제 뭐 APR이 아무리 좋은 제품 내놓고 그다음에 화장품도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글로벌적으로 이 뷰티 디바이스 시장 자체가 이제 커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작년 기준으로 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한 20조 원이 좀 넘는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뭐 아직은 증권사에서 나온 예측치이긴 합니다만은 32년도 기준으로 이제 뭐 앞으로 한 5년, 6년도 기준으로 한 거의 2배 이상 성장을 예상을 하는, 2배가 더 되죠. 62조라고 이제 시장은 내다보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실질적으로 APR의 어떤 사업을 확장하는 구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2달 됐나? 한 달 정도 됐는데 APR 한번 그 소개를 시켜드리는 시간이 있었었는데, 그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눈만 뜨면 이제 지금 새로 나오는 그 라이벌들의 제품과의 어떤 차별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APR이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다고 하지만, 워낙에 이제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 시장 대비해서 어떤 시장 점유율이 30%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긴 합니다만은 아주 독보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약간 힘들고, 하여튼 성장은 해외 쪽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그냥 뭐 차트를 잠깐 보면서 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까요?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죠. 공모가가 25만 원이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 5분의 1 액분을 하면서 이제 5만 원으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선 그어놓은 게 이제 공모가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따상을 가려면 10만 원을 가야 되는데, 사실 시장에서 APR 워낙에 이게 경쟁률도 높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따상을 예상을 했는데, 사실 따상을 못 갔죠. 시초가 기준에서 빠졌고, 상장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있다가 급등이 좀 나오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수급적으로는 기관 수급이 원래 중요한 한 그 기업이었었는데, 파란색의 기관 수급 보면은 저점, 그다음에 고점을 연결을 하면 거의 기관 수급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기관 전체적으로 골고루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도 있지만, 한번 살펴보면 투신권 위주로 그 수급이 들어왔던 기업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투신은 매도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이 오늘 좀 굉장히 퍼포먼스 있게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급이 이제 수급 주체가 그 주가를 결정을 하는 수급 주체가 이제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다만 오늘 일단 접근을 하시는 것은 뭐 상한가 근처고 사실 실적 기반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뭐 의견도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상한가를 강하게 들어가지 못하면 내일 좀 약간 보통 그 차익 실현이라고 얘기하는 물량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뭐 관심 종목에 좀 리스트업 해 놓으시고 조정을 좀 굉장히 러프하게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관심 가져보시고 동종업계 클래식스랑 비교하면 아직도 저평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PR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이외에 또 주목할 만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마켓 무어입니다. 어닝 시즌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속속들이 실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애초 월가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을 좀 했었는데요. 막상 실적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양호했습니다. AI 기업들이 또 투자 확대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을 하면서 지난주 기준으로는 S&P 500 지수가 21년 만에 가장 긴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먼저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 대비 상회하는 실적을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물론 미국 기업들의 70%가 상회하는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그리 놀라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지난 3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한 것을 감안해 본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으로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모든 기업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공개했지만 주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애플과 아마존은 3에서 4%대 하락세를 그렸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오름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가의 반응을 가른 요인들은 무엇이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애플과 아마존은 주가가 하락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애플의 경우에는 관세 전쟁의 여파로 중국 매출 감소세가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웨어러블 부문의 매출이 또 감소를 했고 팀쿡 CEO의 경우에는 관세 이후로 6월 분기에 9억 달러 비용을 쓸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만큼 관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웠던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존 역시 관세 영향에서 좀 짙게 깔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산 소매품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광고 부문 매출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점이 긍정적으로 읽혔습니다. 그래도 아마존 웹서비스 AWS 부문의 매출이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2025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보다 낮게 전망됐다라는 점 역시 위크 포인트로 잡혔습니다. 다른 기업들 좀 살펴보면요. 이번에는 상승한 기업들 짚어볼 수 있을 텐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메타 모두 소프트웨어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영향력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라는 평가 받아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특히 애저 분야에서 높은 성장세 기록하면서 주가도 상승 탄력을 강하게 받아가고 있고요. 알파벳의 경우에는 강력한 광고 매출에도 불구하고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이 둔화됐습니다. AI 오버뷰의 사용자 수가 15억 명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메타의 경우에는 연간 KPX가 상향 조정되면서 투자 확대에 나섰다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핫한 기업들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업, 박근호 이사님께서 케이프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이 최근에 파이널샷에서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언급해 주신 거는 박근호 이사님이었고 그때 이후로 주가가 꽤 잘 갔어요. 그랬는데 어제 또 저희 서용훈 차장님께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주셨고 이게 조선이랑 증권업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네, 요 포인트가 있는데 어제 주가 급등했다고 약간 좀 빠지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주주 입장에서 이제 케이프를 바라볼 때 조선주가 우리 흔히 뭐 속된 말로 날아갈 때 사실 더 올랐고 지금 증권주가 속칭 시장의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다른 증권주 대비해서 좀 덜 오르고 그래서 케이프가 도대체 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못 받나 일단
조선업서부터 좀 약간 설명을 드리면 뒤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조선업들이 지금 실적도 좋아지고 수주도 많긴 합니다만은 본격적인 수주가 23년도, 24년도거든요. 올해 이제 좀 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케이프가 만드는 실린더 라이너라는 게 이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겉에 이제 그 어떤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배를 만들 때 가장 후반부에 들어가는 그 어떤 부품이기 때문에 이 어떤 그 실적으로 잡히는 것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떤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했다라고 하면은 한 배를 거의 다 만들었을 때쯤 1년 지나서 혹은 1년 반 지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출로 인식되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주를 많이 한 배들은 이 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한 1, 2년 정도 뒤에 이제 어떤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현대 쪽으로 거의 뭐 50% 이상의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글로벌적으로도 뭐 전 세계 물량 3분의 1 정도를 마크하는 기업이라 뭐 특히 뭐 리스크는 딱히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이제 KF를 갖고 온 이유는 조선보다도 이제 증권 쪽에 좀 약간 포커스를 맞춰서 증권 쪽에 그 어떤 실적이 괜찮았죠. 24년도 작년 영업이익이 한 854억이 나왔고 뭐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이 어떤 리테일 쪽으로 치중하는 기업은 별로 아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10% 정도 최근에 KF증권의 신용평가가 상향이 됐다라는 것은 어떤 KF 전체적으로 좀 안정성을 시장에서 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 수급이랑 같이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량이 뭐 그렇게 많은 기업은 아니지만 좀 약간 수급상으로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4월 초서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뭐 아주 크게 들어온다라기보다는 거의 연일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좀 약간 이채롭고 기관 수급은 3월 말쯤에 한 28일인가 26일 정도쯤에 대량으로 순매수 이후에 지금까지는 특별한 매도나 매수 없이 계속 꾸준히 좀 유지만 해주는 게 수급적으로 좀 약간 특이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선주 갈 때 케이프가 왜 못 가나라고 궁금하셨던 것은 물론 분위기는 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실적이 한 2년 정도 2년 된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지금은 조선업을 바닥에 깔고 어떤 증권주의 흐름을 좀 연결시켜 나갈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KF 한번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KF 계속해서 주가 흐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잭시믹스인데요. 16% 넘게 급등세. 이 기업 조용했다가 오늘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중국향 쪽으로 최근에 실적이 좀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느낌상으로는 올해 처음 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이제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데 많이 올랐네요. 오늘 좀 약간 부담스러울 정도로 과거 같았으면 거의 상한가급인데 일단 중국 쪽 앞서서 이제 앵커께서 언급해 주신 대로 중국 쪽이 중요한데 실적은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데 주가가 못 받쳐줘서 그게 걱정이죠. 중국의 매장을 얼마나 내느냐가 이제 시장에서 가장 잭시미스의 그 어떤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이제 50개까지 늘린다라고 하는데 4월에 이제 10호점을 냈고요. 그 다음에 5월에 11호점, 12호점 연이어서 이제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50개까지 늘린다라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오프라인 매장 쪽에서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그 옷 특성상 사실 고가품과 좀 약간 중저가 브랜드가 있긴 한데 과거에 이제 얼마 전에 룰루레몬 관련돼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생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거 뭐 원가가 얼마니 뭐 에르메스 가방 원가니 하면서 뉴스 한참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고가권은 이제 뭐 알로요가나 이제 룰루레몬 쪽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약간 중저가는 이제 잭시미스나 우리나라 안다르 이제 두 개 다 우리나라의 기업이죠. 담당을 하고 있어서 약간 시장 자체는 사실 뭐 다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장을 주로 어디에다 내는가 살펴봤더니 이제 상하이나 광저우 일단 중국 중심이죠. 인구 가장 많이 사는 쪽에 오픈을 해서 프로모션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 시장이 사실 지금 그렇게 막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틈새 시장을 많이 노려야 되는데 최근이 아니라 한 3년 전인가 이제 그 언더웨어 시장에 진출해서 보통 심리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시장에 진출을 해서 지금 소기의 성과를 좀 약간 내고 있다라는. 근데 이 기업은 사실 그 매각설이 좀 그 대표가 이제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이 매각설이 사실은 이 잭시믹스의 주가를 좀 막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매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좀 약간 지지부진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요. 주가가 좀 약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 주목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실적이 뭐 이렇게 플랫하게 간다거나 아니면 실적이 다운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고가권에서 한 13,000원까지 갔던 기업이 지금 거의 60%까지 조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뭐 제가 봤을 때는 실적 기반이 계속적으로 이제 뭐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것을 앞으로 2, 3년 정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좀 싼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이제 운동복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채널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온라인 채널이 실질적으로 지금 더 중요한 상황이라 그렇죠. 잭스미스도 어떤 그 사측에서 밝히기로는 온라인 채널도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좀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차트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릴까요? 기술적 분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세요? 기술적 분석이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약간 저항선, 지지선이 있어야지 이게 좀 약간 기술적 분석인 얘기를 하는데 너무 주가가 지금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횡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 12월 달서부터 올해 이제 5월 달까지 횡보를 하다가 박스권이었죠. 올해 처음 오른 느낌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에너지를 좀 그렇죠. 좀, 이런 부분인데 중요한 건 저는 위쪽 이제 수급인데 이제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뭐 시가총액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약간 타이트하게 보면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쉬운 말로는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가 좀 없는 그러니까 많이 팔았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조금만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에서 분위기만 맞춰주면은 어떤 이제 수급 따라서 주가가 차분하게 이제 움직이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오늘 일단 큰 폭의 상승은 좀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바닥을 워낙 한 5개월 정도 다졌기 때문에 상승의 초입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잭스믹스 주가가 실적 대비해서 지금은 저평가 상태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미국 증시의 상승과 더불어서 뭐 반도체 칩 수출 규제 폐지 소식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도 좀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외국인들이 뭐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긴 하지만 외국인 매수세로 좀 들어오는 모습들도 좀 있고요. 다만 아직 현물에서는 좀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좀 더 안정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중국이 뭐 금리와 지준율을 낮추면서 192조 원의 공급을 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전쟁에 있어서 대비하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 중국 소비주들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코스닥이 1%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지금 현재 아직 불확실성은 좀 놓여 있지만 시장이 저점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점을 높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보시는 기업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뭐 하이브 좀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와 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6월 달부터 이제 BTS 완전체가 좀 컴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 좀 기대감도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상 뭐 뉴진스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25년도 1분기 실적도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 감안
감안해 볼 수 있겠고, 특히나 한한령 해제에 대한 소식들도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엔터주들에 대한 상승이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하이브의 추가 상승을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에 대한 상승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BTS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있는 하이브 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마감 동시효과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감의 기술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임순재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룩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래도 마감에 다가가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볼 켜면서 마감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분석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뭐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계속 1,390원대에 지금 뭐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특별하게 이제 매도 매수다라기가 조금 애매한 그런 이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여전히 매도세가 뭐 강하게 일어나고는 있지만 뭐 선물이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순매수세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 밤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가 뭐 시장 예상치와 거의 뭐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선 큰 영향이 좀 없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 여하에 따라서 주가가 좀 큰 폭의 그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하루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대표적으로 뭐 SK 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뭐 같은 경우에는 뭐 1분기 실적이 뭐 시장 뭐 적자를 봤지만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도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뭐 1분기 실적이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대비 70% 증가를 하면서 그만큼 이제 방산에 대한 그런 이제 실적들이 본격적으로 찍힌다라는 소식 때문에 뭐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그 뭐 지금 장중에 조금 상승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CS 윈드 같은 경우도 1분기 매출이 22%,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뭐 그동안 친환경 관련된 여러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보조금 미국에서의 친환경 보조금 폐지 여부에 대한 그런 논란이 계속 있고 특히 트럼프 정부 이후에 친환경 투자가 상당 부분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실적을 통해서 그런 우려는 좀 기후에 머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좀 주가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특히 이제 APR의 이제 실적 호조세로 화장품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였다라는 겁니다. 네. 특히 APR 같은 경우 매출이 79%,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97%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화장품, 뷰티 관련된 부분이 156% 성장을 하면서 성장세를 좀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회사 분기 최대의 실적을 기록을 할 만큼 상당히 좋은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71%까지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해외 비중이 높은 그런 이제 화장품 관련된 업체들은 아마 실적이 1분기에 좋을 것이다라는 기대가 같이 좀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화장품 ODM, OEM 관련된 업체들도 오늘은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ODM, OEM 업체 같은 경우도 같이 실적 호조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는 미국에 대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했고 그리고 이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1분기 실적들은 비교적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미국의 AI 반도체 규제 관련된 그런 이제 완화 기대감으로 반도체주가 조금 강한 그런 모습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 규정에 대해서 일단 좀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원래는 5월 15일 날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해놨던 AI 이제 반도체 수출 통제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일단은
시행이 안 되고 트럼프 정부에서 새로운 그런 규제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 규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라 네. 트럼프 정부에서 새롭게 규제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규제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미국 무역법 232조에 따른 반도체 관련된 그 조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사가 끝나면 관세에 대한 이슈도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다. 그런 점은 투자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여전히 관세 관련 이슈는 잘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에서 업종별로 실적 그리고 이슈에 따른 순환매 장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세를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0.5%대 오름세로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2,586.68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1% 가까이 오름세 그려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8%대 오름세 유지하고 있고요. 72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강보합권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하루 만에 다시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2천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기관이 나홀로 매수하면서 지수 끌어줬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오늘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진 보여줬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10월 8일 목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의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그리고 기관 수급을 함께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도 일단 오늘 시장에서의 트리거 포인트였지만 결국에는 원달러 환율도 여러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출 기업이 받는 타격들 함께 또 시장에서 주가와 연결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마감은 어느 정도 됐을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같은 경우 0.2%의 강보합권 2,57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사실 좀 오늘 고점 대비해서 약간 좀 밀리면서 거래를 마감한 부분은 아쉽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1% 가깝게 상승세 729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 오늘 시장은 1,400원대 여전히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1,396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요? 이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결국에는 장 마감 때는 약간 밀리면서 거래 마감했는데 SK 하이닉스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19만 3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반면에 간밤에 나스닥에서 그나마 장 막판에 반도체 쪽으로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면서 규제를 없애겠다, 규제를 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반도체주가 또 간밤 증시에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시장 결국에는 따라가지는 못하는 흐름이었고요. 다만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사들였고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를 또 대량으로 사들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1.5% 넘게 상승세 31만 7,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어제 좀 주가가 빠진 만큼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약간의 반등 나왔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조금 하락세가 이어서 나오면서 오늘 시장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3위권에서 4위권까지 빠졌습니다. 삼바가 3위권에서 4위권으로 빠지면서 LG 엔솔이 오늘 다시 한번 4위권에서 3위권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5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쉬어갔네요. 0.7% 하락세 88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여전히 부진한 현대차입니다. 완성차 쪽은 여전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가총액 6위권에 자리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 어제 5위권까지 올라오면서 완전히 안착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는 연이어서 좀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18만 7,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HD현대중공업 1.4%의 상승세 42만 1,5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KB금융도
오늘 1% 가깝게 상승세 94,500원대. 이렇게 좀 시장에서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을 때는 최근 들어서 금융주가 특히나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오늘 KB금융이 그만큼 따라줬고요. 최근에 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이 이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KB금융 오늘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의 대량 매수가 있었고요. 셀트리온은 0.5% 하락세 15만 9,400원대까지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16만 원대를 깨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기아가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87,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오늘 좀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5% 넘게 빠지면서 18만 8,7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 플랫폼 쪽으로는 앞으로 실적이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플랫폼 쪽으로 주가가 좀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좀 크게 나왔고요. 신한지주의 경우에는 약보합권, 한화오션은 약보합권, 현대모비스가 0.3%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에코프로 BM이 3% 넘게 상승세, 에코프로가 0.5%의 상승, 4만 8천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어제 또 전기차 쪽이 크게 빠진 만큼 약간의 반등이 나왔고요. 알테오젠 1% 하락세, HLB 3% 넘게 빠졌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5%의 강보합 수준에서 오늘 1위권부터 5위권까지 봤을 때 그나마 유의미한 상승이 나온 것은 에코프로 BM이었고요. 그 이외에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이번 주 들어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드디어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오늘은 미용 쪽, 미용 의료기기 쪽 굉장히 강했습니다. 휴젤도 2% 넘게 상승, 클래시스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는데 보시다시피 6% 이상 급등세에 나왔습니다. 7만 원대까지 올라갔고요. 파마리소트도 3% 넘게 상승하면서 39만 원대까지 진입하면서 39만 3,5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제약 에스테틱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는 계속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고 또 오늘 무엇보다 APR이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한국에 포진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해외 쪽의 매출을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다라는 투자 심리가 조금 더 나오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페트론 같은 경우는 4.7% 넘게 상승하면서 17만 2,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오늘 비만 쪽도 좀 강했고요. 반면에 리가켄바이오 계속해서 약진을 현재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0.3% 약보합권 10만 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양대지수 상승으로 방향성 잡으면서 마감하긴 했지만요. 오름폭은 다소 제한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간밤에 FOMC 영향도 있었고 오늘 옵션 만기를 맞은 데다가 전날에는 1,379원대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턱밑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점이 증시 상단을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내일장 전략까지 챙겨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 이제 금요일인데 어떤 포인트를 좀 잡고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선물 옵션 만기 뭐 영향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이 지금 장 막판에 그 거래소에서 네. 뭐 플러스로 이제 나타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옵션 만기에 따른 그런 일시적인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까지도 이어질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환율 관련된 부분이 뭐 지금 1,400원 이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1,390원대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환율의 움직임도 여전히 좀 주시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런 환율의 움직임에 따라서 외국인의 이런 매매 패턴도 같이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은 같이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계속 지금 이제 1분기 실적들이 계속 좀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이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 이제 종목들이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그 섹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비율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오늘 같은 경우 지금 APR의 그 실적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좋았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의 종목들이 실적의 발표에 따라서 그 해당 업종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같이 보시면 좋을
바꿨듯 보이고요. 네. 특히 뭐 내일 같은 경우에 대형 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롯데쇼핑이나 한국콜마, 코웨이, 뭐 GS 리테일 등등도 지금 내일이 실적 발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주가가 강세를 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하는 기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발언 여부도 여전히 좀 주시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반도체주가 이제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그런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미쳤듯이 또 대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를 불릴 수 있다라는 식의 이제 발언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좀 출렁거림이 좀 강한 그런 모습에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중동 순방을 앞두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발언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관세 관련된 아니면 기타 뭐 여러 가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은 있고요. 특히 이제 10일 날 이제 주말이죠. 10일 날 미중 간의 이제 고위급 이제 무역 장관 회담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첫 회담이기 때문에 양측에서 어떠한 뭐 합의점을 도출한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양쪽에서 서로의 상황을 탐색하는 그런 모습세가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지금 무역 회담을 앞두고 미중이 서로 이제 삿바잡기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과 관련돼서 강한 코멘트를 날릴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강한 코멘트로 인해서 시장이 좀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점도 감안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미중 회담이 뭐 첫 만남이다라는 그런 의미 외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너무 민감하게 반응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정치 관련 테마주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 후보와 이제 무소속 후보 간의 뭐 단일화 협상 여부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관련주들도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듯이 전반적으로 이런 이제 정치 관련된 그리고 또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기대감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을 길게 갖고 간다라기보다는 시세에 따라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네. 만약 뭐 그런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정치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게 아마 투자하시는 데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태주 관련해서도 의견 나눠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결국에는 환율, 외국인 수급, 그리고 실적의 방향성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좀 큰 폭으로 하락한 네이버 조금 보시면 많이 어떨까 싶습니다. 빠졌던데. 네, 그렇죠. 오늘 네. 뭐 5%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AI 확대에 따라서 검색 서비스에 대한 축소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되면서 오늘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지금 뭐 그러니까 구글의 이제 반독점 이제 관련돼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여기 참고인으로 이제 애플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현재 애플 같은 경우 사파리라는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이런 구글에 대해서 향후에 계속 탑재할지 여부를 검토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들어 AI의 사용량, AI 검색 사용량이 계속 지금 애플 사용자 중에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파리에서의 검색 비중이 소폭이나 지금 감소로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검색 엔진에 대한 수요가 지금보다는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다 보면 검색 엔진과 관련된 그런 수익성도 지금보다 좀 악화될 가능성이 이제 제기가 됐습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전체 매출 중에 한 40%가 검색과 관련된 그런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AI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검색 시장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이버의 실적도 부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AI가 확장이 된다라고 해도 그런 AI
네이버에 대한 검색이 기존 검색을 완벽하게 대처하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네이버나 아니면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자체 이제 그런 그 검색 그 창에서 AI를 활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비중들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AI로의 전면적으로 뭐 바뀐다라기보다는 기존의 검색에서 AI가 추가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과 같이 뭐 구글이나 네이버의 검색 관련된 매출이 급락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라 좀 기우에 가까운 그런 이제 반응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내일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뭐 실적 발표 내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앱을 이제 론칭을 하면서 지금 월간 1일 사용자 수가 443만 명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월에 비해서 175만 명 급증할 만큼 지금 증가 속도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와 더불어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단순하게 그냥 뭐 쇼핑 중개뿐만 아니라 여러 이제 회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시너지를 지금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네이버 멤버십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 제휴를 하면서 지금 가입자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는 마켓컬리와 이제 제휴를 통해서 신선식품에 대한 배송 관련된 그리고 관련된 매출을 이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이제 판로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네이버가 검색이 아니라 이제 라이프에 가까운 그런 이제 삶을 확대를 하게끔 지금 넓혀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너무 검색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도 AI를 지금 계속 확대 지금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자체 AI 이제 하이퍼 글로벌 X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네이버 서비스 전반에 AI를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커머스 관련된 부분도 AI 부분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큰 우려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뭐 내일 시장 뭐 실적에서도 뭐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2조 8천억 증가한 2조 8천억 정도 지금 매출은 한 2조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영업이익도 16% 증가한 한 5,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이 꾸준하게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하반기에도 계속 호조세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런 단순한 이벤트성인 그런 충격이다라고 하게 되면 금방 뭐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네이버가 오늘 5% 이상 빠지면서 18만 8,700원 선의 종가를 만들어놨는데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뭐 지금 계속 상승을 보이다가 오늘 좀 급락을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뭐 그렇지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 뭐 8만 원대에서 지금 한 20만 원대까지 좀 올라왔다가 조금 조정을 받긴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면 네이버로 보면 여전히 그렇게 높게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는 구간은 아니다.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내일 실적이 나오면 충분히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목표 주가는 전 고점 수준이죠. 내려오기 전인 23만 원대까지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손절 가격은 뭐 15만 원으로 뭐 하긴 하겠지만 뭐 1억 정도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보다는 비중 확대를 통해서 저점 뭐 매수를 하셔도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이버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의 이 매도 반응 좀 과도했다라는 의견과 함께 이제 검색뿐만 아니라 뭐 이커머스나 AI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성장 기대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과 함께 주가 상승세 기대해 주셨고요. 목표가 23만 원, 손절가 15만 원까지 꼼꼼하게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할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해 가입자 이탈 및 위약금 면제로 수조 원대 손실 가능성을 제기했다. 증권가는 이번 사태로 올해 영업이익이 최대 1,1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통신사 이동 고객은 26만 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KT로 14만 8천 명, LG유플러스로 11만 4천 명이 이동했다. SK텔레콤은 기한 없는 신규 모집 중단이라는 자발적 조치를 한 상황에서 위약금 면제까지 시행할 경우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신규 가입 제한과 가입자 이탈이 지속될 경우 연간 실적 감소는 1,5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유심 교체 비용 역시 최대 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SK텔레콤의 1분기 영업이익은 5,53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되며 지난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은 2조 3천억 원이다. 하지만 해킹 사태 이후 주가는 8.5% 하락했고 KT와의 시총 격차는 1조 5천억 원으로 벌어졌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주가 하락 구간에서 배당 수익률 약 7% 수준으로 투자 매력이 부각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